네, 자세한 태풍 소식 이번에는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태풍 9시에 남부지방 상륙한다는 소식은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9시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태풍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세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9시쯤에 이 통영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통영 남쪽 약 한 40km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태풍이 시속 22km 정도로 지금 북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1시간에 22km씩 이동한다고 보면 앞으로 이제 30분 정도 안쪽에는 이 태풍이 남해안 지역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위성 영상입니다. 그래서 예. 천리안 위성 영상인데 지금 태풍의 북쪽에 보면 하얀색으로 표시된 구름들이 이미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리고 강한 이 비구름들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풍의 중심에 지금 눈이 지금 잠깐 보이실 텐데 저 눈의 크기가 거의 50km에서 100km에 달합니다. 예. 이 태풍의 눈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상륙하냐에 따라서 상륙 지점이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 통영 인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태풍의 눈의 그 중심 부근의 구름대가 지금 워낙에 길게 그리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일부에 따라서는 태풍이 경남 지역이 아니라 전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현재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경남이든 또는 전남이든 간에 남해안에 상륙해서 한반도 내륙을 완전히 이제 관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태풍이 어느 지역에 상륙하냐보다는 이 태풍이 앞으로 이제 내륙 지방을 완전히 관통해서 북한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물론 전국적으로 태풍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태풍 주의보에서 경보로 이 단계가 상향되는 지역들이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태풍의 직접 영향권, 그래서 폭풍우 반경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태풍 특보가 내려진 곳은 어디인지 또 지금 그곳에서는 비바람이 어느 정도로 불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풍이 남해안으로 거의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그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내륙 지방, 수도권을 포함해서 충청 지방 같은 경우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제 태풍 특보가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9시부터 그래서 바로 조금 후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태풍이 이제 그 내륙을 완전히 관통을 한다 이런 예보가 나오던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예보상으로는 우리나라 남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관통 예상은 계속 유효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시쯤에 이제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에 남부지방 내륙을 관통을 해서 충청과 수도권을 거쳐서 북한 지방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 역시도 그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미일 모두 태풍의 예측은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태풍이 이제 북한 지역을 완전히 관통을 해서 중국 북부까지 올라갈 가능성.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형태의 이 태풍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소 이제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면 올라가다가 수도권 지방에서 북한 지방까지 올라간 이후에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보다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완전히 관통하는 것은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어쨌든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태풍의 어떤 영향권 안에 든다. 그래서 폭풍우 반경 안에 들어가면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지역들, 그러니까 영남이라든지 충청지방,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의 폭풍우 반경 안에 들어가면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강한 바람이 이들 지역으로 불고요. 그 주변 지역들, 특히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영남이나 영동 그리고 각종 동해안 지방들을 중심으로는 훨씬 더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태풍이 언제 어떤 시각에 가까워지는 건가요? 예, 일단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각은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오전부터 해서 그리고 낮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충청지방은 오후 시간대에 태풍이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오늘 저녁부터 해서는 수도권 지방에 이 태풍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으로 본다면 오전 9시에 이제 경남 통영 인근 지역에 상륙을 해서 예. 이후에 오후 3시 무렵쯤에는 충북의 청주 지방을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9시쯤에는 경기 남부 지역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이 태풍이 수도권에 본격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 뭐 지금 시간부터 해가지고 남부 지방이 먼저 영향을 받겠고 이후에 오후 시간대에는 충청 지방, 오늘 저녁부터는 수도권 지방도 차례대로 태풍이 이제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드린 대로 이 태풍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폭풍우 반경이라고 해서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밖에 인근 지역으로도 역시 이제 초속 10에서 20m 사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초속 30에서 4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태풍특보가 내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 정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도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내륙을 관통해 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의 강도나 또는 바람의 강도보다 훨씬 더 세력이 강한 이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예.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 것인가 그게 걱정인데 최대 뭐 500mm의 폭우 예상된다 이런 소리도 나와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태풍의 어떤 윗단에서 발단한 이 비구름들이 우리나라를 어제부터 뒤덮으면서 사실 어제부터 해서 비가 내린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 태풍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해서도 많은 비가 이미 쏟아졌고요. 네. 그래서 예. 영동 지방은 지금까지도 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제주 산간이 281mm 그리고 창원도 278mm, 지리산 부근도 197mm 정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이 100mm에서 200mm 가량인데 예. 앞으로 내일까지 영동 지방은 500mm가 더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예상 강수량을 말씀드릴 때 600mm라고 했는데 네. 네. 지금 밤사이 한 100에서 한 150mm 내렸으니까 앞으로는 한 500mm 정도 더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밖에 영남 지방, 그러니까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지역인 영남에서도 300mm 정도, 그리고 충청과 수도권, 이 지역들은 태풍이 관통하는 지역들이죠. 예. 이 태풍과 가까운 지역에서도 100에서 200mm 정도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지난 장마철에 워낙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거기에 태풍까지 오면서 산사태 위험이 무척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난 장마철 한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500에서 600mm 정도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평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안이 많이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집안이 약해져 있을 때는 조금의 비만 내려도 그리고 강풍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산사태가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경북 지방이 지난 장마철에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좀 크게 벌어졌는데 지금 태풍이 충청 지방, 영남 지방을 거쳐서 충청 지방으로 올라갈 때 경북 지방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놓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25에서 35m 안팎 정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네. 아무래도 강풍이 분다는 것은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사가 받는 압력이 지금 그만큼 약해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강한 바람이 불어도 추가적으로 지면 위에 얹혀져 있는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산림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을 했습니다. 예. 4단계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뭐 영동 지방, 영동 지역에도 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도 역시 산사태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산사태 위험 징후라고 해서 뭐 땅울림이나 산울림 이런 울림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지하수가 갑자기 이제 올라오는 경우, 돌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들이 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 이미 늦죠. 산사태 징후를 파악한 뒤에 대피라면 이미 늦기 때문에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워낙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사전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 바람 때문에 2차 피해 우려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뭐 동쪽 지역은 말씀해드린 대로 워낙에 이제 산악 지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사태 위험이 높다면 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 강풍이 불게 되면 초속 25에서 뭐 40m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들고요. 예. 그리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우산도 뒤집히고 네.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파손되고 뭐 시설물들이 날아가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네. 이럴 경우 도심지를 걸어 다닐 때 어떤 간판이 떨어지거나 시설물들이 날아다님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입을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예. 있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산악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이 내가 사는 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졌다면 오늘 뭐 전국적으로 다 태풍특보니까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만이 이 강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태풍과 비슷한 진로로 갔던 과거 태풍들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태풍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태풍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록이 이제 1951년부터입니다. 그런데 195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태풍과 유사한 진로는 기상청에서 찾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70년 동안에 이 태풍과 유사하게 남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내륙을 완전히 관통해서 북한 지방까지 올라가는 이런 태풍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태풍의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1989년의 태풍 주디. 그래서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는 가장 왼쪽에 있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안에 그대로 상륙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호남 지역 그리고 충남 지역을 거쳐서 서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과 들어오는 경로는 비슷하지만 네. 이번 태풍 카눈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내륙 쪽으로 올라가서 북한 지방까지 관통을 하니까 태풍 주디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태풍 주디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태풍 주디로 인해서 남해안에서는 300mm 정도 비가 내렸고요. 이 전국적으로 피해액은 1,190억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태풍 주디보다 현재 북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카눈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번 태풍 카눈에 대해서는 또 2002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던 태풍 루사만큼이나 위험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태풍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 그래서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륙 지방을 관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태풍이 초기에 발생해서부터의 진로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하던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뭐 태풍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뭐 중국 남부로 들어가려다가 유턴해서 오키나와로 갔고 오키나와 쪽에서도 수차례 이제 계속해서 태풍이 정체하면서 태풍의 이동 속도가 뭐 시속 5km 안팎이니까 예. 사람이 걷는 속도입니다. 굉장히 넓은 바다에서는 거의 정체하다시피 위성 사진에서는 그렇게 보였고요. 예. 이후에 규슈 쪽으로 들어갈 것 같던 태풍이 규슈 왼쪽을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이렉트로 곧장 올라왔습니다. 직각으로 다시 또 태풍의 경로가 바뀌면서 예.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따뜻한 바다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계속해서 유지됐다. 그리고 이 남해안에 올라오면 태풍의 강도가 조금 뭐 약해지긴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강한 태풍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해수면 온도 보시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평년보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은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태풍은 이 뜨거운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돼야 태풍의 어떤 강도가 세지고 태풍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요. 지금 워낙에 태풍이 걸어온 길들, 뭐 중국 남부 쪽, 그리고 대만 위쪽, 오키나와 쪽, 우리나라 남해안 쪽 모두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 워낙에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태풍의 어떤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내륙을 관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2002년의 태풍 루사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에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인데 이 태풍의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였거든요. 네. 이 태풍이 강릉 지역에 하루에만 800mm가 넘는 비를 퍼부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장마철 한 달 동안에 평년보다 2배가량 많은 비였는데 600mm였거든요. 30일 동안 600mm였는데 예. 태풍 루사는 하루에 800mm니까
굉장히 큰 폭우 피해를 입었었고요. 태풍 루사보다 지금 태풍 카누는 뭐 들어오는 어떤 강도는 조금 더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느리게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20시간가량을 우리나라 내륙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태풍의 강도가 조금 약하더라도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대에서 워낙에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고 많은 이런 폭우 구름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대와 마찬가지로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굉장히 수백 밀리미터에 달하는 폭우, 제가 지금 뭐 500밀리미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보다 더 강한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태풍 북상 속도가 느려서 피해 위험이 더 크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굉장히 느리게 북상을 했는데 우리가 평균적인 예년의 태풍들의 속도를 보면 뭐 시속 한 20km에서 3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올라올 때 지금 보시면 뭐 시속 8km로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오키나와 쪽에서는 시속 5km 정도까지도 기록이 됐었고 지금 위도 35도면 우리나라 근처거든요. 시속 19km입니다. 지금 예년에 올라왔던 평균 태풍들이 시속 34km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예. 거의 뭐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속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관통할 때도 지금 오전 9시에 태풍이 상륙을 해서 자정 무렵이 넘어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니까 예. 한 20시간가량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내륙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느린 속도로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 태풍 카눈이 예년에 어떤 다른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매미나 루사나 이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태풍들과 맞먹는 버금가는 비바람 그리고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기상청이 예보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이례적인 위험한 태풍 카눈이 이제 남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부디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 태풍은 일단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는 이제 태풍이 상륙해서 내륙을 통과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전 예방이 아니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일단 안전이 우선이고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주변 사람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좀 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장마철에 지하 차도에서 침수 피해가 좀 크게 발생했죠. 그래서 네. 오늘 비가 워낙에 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침수된 도로나 지하 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창문이 깨질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초속 30에서 40m면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셨습니다만 워낙에 강한 비이기 때문에 창문이 깨질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창문은 창틀을 단단하게 좀 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예. 우리가 이제 창문이라든지 또는 유리문 근처로 오늘은 이제 가까이 가지 않는 것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풍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들이 단단히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많이 줄여주시는 게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산사태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뭐 폭염뿐만이 아니라 올 여름철에 농촌 지역에서 각종 이 어떤 기상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노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이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고를 보러 밖에 나가지 않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8m 굉장히 높게 일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해수면이 굉장히 높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바닷물이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시면 해안가로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네. 따라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닷물이 밀려들기 때문에 해안가로의 접근도 특히 이제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물결은 계속해서 높게 일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내일 밤에 북한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을 할 텐데 예. 따라서 오늘부터 해서 해안가의 접근 자제는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해안가로에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